소성이 강력 추천합니다. 지리산에서 100% 국산 콩으로 만든 전통 방식 수작업 매주 예약을 받습니다. 진상명가 010-5519-2231. 안녕하세요. 월강사 법주입니다. 병법 36개에서 23번째 개체 원교 근공. 먼 나라와는 친하게 지내고 가까운 나라를 공격하라는 외교 전략으로 많이 우리가 듣는 말이지만 인간관계와 삶을 방향해서 이 계책은 단순한 전술이 아니라 거리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대한 철학입니다. 가까운 관계에 얽매여 시야가 좁아지는 것을 경계하고 멀리 있는 존재와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라. 이는 명리학의 이치에서도 거리 설정은 중요한 화두로 사주에 비견겁이 강한 사람은 형제나 친구 같은 사람들과 충돌하기 쉬운데 식상이나 재성이 조화를 이루는 사람은 외부로부터의 확장을 통해 관계 폭을 넓히니 이 전략은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부딪히며 에너지를 소모하기보다는 나와 직접 이해가 엇갈리지 않는 먼 관계 속에서 원하는 것을 얻으라는 것이므로 여러분도 가까운 사람과 너무 친하다 보면 관계가 틀어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니 항상 여여하게 지낼 수 있는 원교 근공의 관계를 생각해 두길 바라봅니다. 박사님 오셨습니다. 예, 아유 법주님 네. 오늘 법원은 꼭 법주님과 저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예, 네. 가까운 사람일수록 네. 또 친한 관계일수록 더 예를 표하라 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참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또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네. 한번 본인은 그 친하다고 가깝다고 한 얘기인데 네. 또 그게 또 오해를 사기도 하고 네. 오히려 더 멀어지기도 하는 네. 그런 경우가 살다 보면 허다합니다. 네. 예. 그래서 하여튼 가까울수록 더 예를 갖춰라 네. 라는 말씀에 대해서 네. 큰 공감을 합니다. 네. 네. 자, 근데 참 네. 이제 다음 주에는 굉장히 추워진다 그러고 예. 비가 오고 눈도 온다는데 네. 이제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이러면은 사실은 그 아무리 우리가 이곳이 영험하다고 하지만 월강사가 네. 참 하루도 편할 날이 아니고 하루도 윤석열 대통령의 촛불은 꺼지지 않는다. 네. 그런 생각을 올 때마다 저는 늘 합니다. 네. 하면서 네. 제 개인적으로는 좀 윤석열 대통령의 촛불이 꺼졌으면 그래 저도 좀 쉬는데 촛불이 꺼졌으면 이제 좀 쉬어야지 해야 되는데 네. 촛불이 안 꺼지니까 네. 저희 카메라가 이곳 월강사를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촛불이 꺼지면 이제 우리는 월강사에서 이제 카메라는 멀어져서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 이제 촛불이 계속 밝혀지는 이상은 윤석열 대통령 촛불이 밝혀지는 이상은 월강사로 올 수밖에 없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법주님과 저의 관계가 가깝지만은 혹여나 틀어지더라도 이 불이 켜져 있으면은 와야 되는 또 이런 숙명적인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 촛불이 참 그만큼 네. 대단하다는 느낌 들고 네. 그런데 네. 윤 대통령 촛불이 이제 어제부터 네. 어제 이제 그 강나현 우리 저희 보살님께서
아가 조가영. 네. 따님 조가영님이 네. 이제 그 입시 예, 공부를 예. 위해서 이제 촛불을 켜주셨는데 그 이후에 지금 오늘 보니까 또 새 자루의 촛불이 밝혀졌습니다만은 그 새 자루의 촛불이 푸른색입니다. 네. 이 파란색의 촛불이 이렇게 걸치로 이렇게 쓰셨는데 이 도대체 뭐 이유가 있습니까? 네. 무슨 사연이 있길래 아니 무슨 이유가 있길래 네. 그동안 이제 검정색으로 이렇게 쭉 가시다 갑자기 파란색 펜으로 바뀌면 모든 분들이 지금 관심이 파란색에 다 꽂혀 있어. 네. 왜냐면은 지금 이제 늦가을 안 되지 만추거든요. 네. 지금 낙엽들이 그 다 지금 단풍들이 떨어졌단 말이야. 네. 네. 그럼 떨어지면 이제 검정 안에 블랙이 돼야 되니까 네. 앙상한 가지. 네. 근데 이 파란색이라는 거는 사실은 초록이거든. 네. 새싹이 돋아나는 네. 생명력이란 말이야. 네. 네. 이 색상으로 봤을 때요. 그렇죠. 근데 네. 갑자기 웬 파란색을 쓰기 시작하면서 아니 지금 낙엽 지고 지금 홍시 지금 감 지금 다 와가지고 대봉 올라가 있고 지금 붉은 단풍이 이런 색깔인데 갑자기 봄의 색깔을 주셨단 말이에요. 네. 이러니까 저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더라고. 네. 저희 방송 시청자들이 네. 도대체 뭐 어떤 이유입니까? 그래서 이제 초에 이렇게 파란색을 입힌 거는 내년으로 음력 1월 1일을 우리가 구정으로 봅니다. 구정이 양력으로 2월 17일 그렇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송구영신 삼재 올리고 송구영신 동지 올리고 송구영신 대통령 건강 발언을 하면서 그 윤석열 송구영신 윤석열 대통령 촛불은 강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푸른색으로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푸른색은 우리의 물의 색깔로도 또 표현하고 너무 왜 화이트 박근혜 대통령처럼 너무나 하얗면 시리도록 왜 하얗다고 하잖아요. 시리도록. 그래서 푸른색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생명력을 강하게 우리한테 다시 입히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장보살님이 하얀색이잖아요. 너무나 하얗면 푸른 빛이 날 정도로 그렇게 빛이 좀 이렇게 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앞으로 주 사회라는 그 기운, 사회라는 기운 또 재판을 받을 것으로 저도 언뜻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뉴스를 봤는데 이래도 아니고 사회라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의 그 에너지를 갖다 쏟기 위해서는 물의 색깔, 검은 것도 있지만 또 파란색도 힘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죽을 사자입니다. 사라는 거는 에너지가 소비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은 안 보이니까 물의 기운을 갖다가 넣고 그러면 물과 불은 대적을 하지만 수와 기제 잘 융화가 되면 무지개가 나옵니다. 거기서 생명력 있는 무지개. 그래서 제가 파란색을 이렇게 이끌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장보살님께 기도 중에 현몽을 주셨는데 그 뭐 이제 우리가 운빨이라고 하잖아요, 박사님. 기도의 운빨을 상징하는 색으로 파란색을 좀 사용해 보면 어떠냐는 부처님께서 화연으로 딱 나오셔서 그 응답을 주셨기에 제가 이렇게 잠시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 소설인데 어제 그제부터 그 소설 lun설자 아닙니까? 그래서 파란색을 이렇게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엊그제부터 내년 양력으로 2월 17일까지는 송구영신 삼재기도, 동지기도, 우리 대통령 기도발을 하면서 좀 파란색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현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 큰 네. 의미가 있군요. 네. 그렇다면 어저께 초를 올리신 우리 김나연님이나 네네. 오늘 또 세절의 초를 밝으신 우리 박채연님이나 네. 이분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타심 공덕 기도를 하시면서 본인들도 강한 생명력을 가져가겠군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저 94번 소박하십니다. 윤석열 대통령 건강 박채원 발언 엄마로 소소한 발언 올립니다. 가족의 건강 우애 화합으로 지금껏 평온하게 살아왔듯이 대자대비 부처님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간략하게 이분의 발언은 그렇고요. 또 5번 이거 기운이 자
사랑하는 아드님과 원만 이렇게만 올렸습니다. 여기 제가 너무 출렁대가지고 이거 저기 했는데 불이 여기 회장님 요거 이렇게 초 이렇게 초 켜주십시오. 이거 그렇게 하고 또 이제 6번 송구영신 삼재기도 송구영신 삼재기도 평안한 마음으로 부처님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살며 부모님께 효 자녀들과 따뜻하게 아름답게 지내며 하는 일 원만성취 이루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올리셨고요. 그래서 엄마가 94, 95, 또 부처님 말씀에 96까지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96은 이제 그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오로지 이분은 부모님께 효, 화합 이런 걸 강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여기 이희자 어머니 72의 변동, 우리 아가들과 가정, 또 아드님 이렇게 멀리 이사가서 평온하게 지내라고 그 이사간 터가 평온하게 하라고 요거 이제 다 저기 부처님께 불을 사르셨지만 새롭게 이제 저희가 기도를 하고요. 또 김민재님 아드님, 엄마가 성문경 어머니가 김민재, 김경록 아드님에 대한 초를 켜줬는데 기도는 계속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 대자대비 부처님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했고요. 이분은 이제 색깔이 참 아름답네요. 그죠? 그 파란색 하면 블루 사파이어도 생각이 나죠. 블루 사파이어 굉장히 비싸죠. 그런 거. 그런 거의 기운으로 이렇게 받아서 가족이 원만하도록 계속 기도 바라는 올리겠습니다. 예. 네. 아까 법주님 말씀 중에 네. 이 물의 기운, 네. 물의 기운을 끌어오겠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이게 저희들이 이제 그 호숫가에 있는 저택들, 네. 또 강이 보이는 저택들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걸 또 비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분 비선호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그 물의 기운 때문에 이 사람이 물의 기운, 호수를 바라보면 강을 바라보면 이 사람이 점점 우울증 증세가 온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지난 방송에 말씀하셨죠. 이태백이 달아달아 물의 기운에 끌려서 그냥 가신겨. 네. 그런 것처럼 그만큼 물이 기운이 강하다는 건데. 네. 근데 그 강한 물의 기운을 잘 활용하면은 오히려 우리가 지금 검정색 펜에서 파란색 펜으로 넘어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 4회 재판을 받기 때문에 기가 세하다. 에너지가 그만큼 힘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물의 기운, 파란색을 갖다 붙여서 힘을 끌어올려 주겠다는 뜻으로 지금 풀이해 주셨고. 그 제가 이제 88년 한 1, 2년 전으로 서울로 올라왔는데 그때는 지금 강남에서요. 그 한강이 있는 곳을 사람들이 선호하지만 그때만 해도 88년도 그때 전에는 그 강을 선호하지 않았고 그 한신 아파트가 굉장히 잘 진 집이거든요. 그 압구정 현대 거기부터 강이 보이는 데는 오히려 저렴했어요. 다른 데보다 저렴하고 부동산에서 여기 강이 보여서 안 좋으니까 여기는 좀 쌉니다. 월세도 쌌고 사는 것도 쌌고 그랬는데 올림픽 지나고부터 어느 순간에 강을 끼고 있는 데가 비싸지더라고요. 근데 사실 살아보면요 시끄럽고 그 물은요 수기입니다. 우리가 몸의 70%가 물이라고 했는데 그 안에 또 소금도 들어가 있거든요. 한 10%는 소금기가 있는데 물이 너무 많아 보세요. 비만 하고 물만 먹어도 살찐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만 먹어도 살찐다. 그게 바로 우울증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풍수를 일반적으로 선호한 사람은요 그렇게 물을 바라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우울증입니다. 박사님이신 거 잘 알지만 그러니까 너무 물가를 좋아할 거 없습니다. 왜냐 물과 불과 토 물불 바람이 적당히 고여 있는 데가 좋은 것이지 그 맨날 올라가서 그 물 보면 어떡할 것입니까?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그 강이 비싸다 강가에 좋다 이런 거는 하지 말고 대한민국 자체가 우리나라 자체가 저 백두산 그 만주부터요 저 제주도까지 모두가 정말 명당 아닌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도덕의 나라 우리나라 사계절이 있는 나라 추나추동이 있고 이제 환절기가 있으니까 5계절이죠.
있는 나라. 정말 곳곳이 명당입니다. 산이 어우러져서 다 명당이니까 너무 높은 데 좋아하지 마시고 높은 데 올라가도 우울증입니다. 이것이 바람 속에 허공 속에 그 구름에서 사는다고 느끼시면 될 것입니다. 구름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이 구름에서 살지 않습니까? 영, 육, 혼백 그렇듯이.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만 이해를 하면요. 절대 부자들은 높은 데 가지 않습니다. 보통 아파트를 살아도 7층 이상 안 올라가려고 하고 저 또한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은요. 아파트 몇 층에 살면 좋겠습니까? 하면은 1층은 좀 너무 낮으니까 2층에서 5층 정도에서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드립니다. 네. 자, 법주님이 그 말씀에 네. 참, 뭐 격세지감이라 해야 되나요? 예. 지금 우리 수학여행 하면 떠오르는 것이 어디입니까? 경주. 강원도. 어? 수학여행 하면 설악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설악산이죠. 충청도라고 그러는 맨날. 네. 아. 우리 이제 수학여행 하면 설악산인데 네. 설악산에 저도 이제 수학여행 중학교 때 설악산 네. 그 설악동을 들어갔는데 예. 지금 예. 설악동의 숙박단지가 완전하게 다 죽었습니다. 오. 폐허가 됐어요. 폐허. 예. 근데 자 어디를 다 모였느냐? 속초항을 기반으로 속초부터 시작해서 대포항 라인으로 쭉 해서 강릉까지 이 소위 말하는 해안 라인으로 네. 고급 소위 말하는 리조트나 호텔들에서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거의 뭐 영화. 장급 여관들 네. 모텔들이 그냥 일순간에 다 그냥 초토화돼 버린 거예요. 네. 마치 우리가 그 동네 슈퍼마켓이 한창 잘 되다가 동네 상권이 잘 되다가 대형 이마트나 무슨 홈플러스는 망했습니다만은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대형 그 할인 매장이 들어서면서 그냥 다 빨아들인 거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또 언젠가는 그 기운이 또 바뀔 거다. 예, 언젠가 박사님 그게 경술. 예. 경술년. 그래가지고 그걸 얘기했지만 제가 박사님 88년도에 하도 그 삼성이고 이렇게 해갖고 제가 직장 다닐 때부터 직장 다닐 때 보니까요 그 시대에 직장에 오는 것도 그 사람들은 예약을 하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직장 다닐 때 세이코 시계를 선물 받았어요. 그 세이코 저도 한때 그 세이코가 뭐 대단한 시기였는데. 그리고 예, 이제 저도 조금 있다가는 세이코. 알땡 있죠. 요새 유명한 젊은이들이 끼고 싶어하는 알땡. 뭐지 바세린 이런 거는 말고 그때는 알지도 못하고 알땡에 대해서도 받았는데 그때 세이코 시계가 10 몇만 원이었는데 우리 한 달 월급이더라고요. 그랬는데 그걸 주면서도 그렇게 고개를 그렇게 막 그냥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번 일본 좀 가보고 싶다 해서 이제 미국 일본을 갔어요. 두세 번. 그랬는데 어느 날 우동을 먹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단무지를 주더라고요. 단무지를 줬는데 2쪽인가 3쪽을 주는데 그걸 먹고 또 달랬더니 돈을 달래서 이제 돈을 치렀는데 그 다음에 갔을 때 그 이제 초청받은 분이 호텔에서 했는데 호텔을 벗어나서 식당에 갔을 때 단무지를 주세요 했더니 담에 이러는 거야. 우동에 단무지가 없어요. 두 번째에 갔을 때는. 야, 그래서 거기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찰을 운영하면서 이제 처음에 2000년도 아니 2001년도 요식업 하시는 분이 오시면은요 반찬을 가지수를 줄여라고 제가 24, 5년부터 얘기했어요. 반드시 우리나라가 어려운 때가 온다. 어려운 때가 왔는데 반찬 12가지 주다가 남는 거 없으니까 그래도 장사는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오신 분들은 보이지 않게 조금씩 줄여서 반찬 요식업 하면서 큰 타격을 입은 분이 없습니다. 거의 20여 년부터 제가 줄여라. 그때 그걸 보고 느꼈습니다. 다음에 단무지 그거 한쪽 좀 더 달는데 안 돼. 다음에 무지하게 냉정하더라고. 그래서 설악산은 무신기호 박사님 무슨 무신띠자시나요? 무신기호 경술년이 되면 경술 이게 설악이거든요. 그때 다시 또 이렇게 이어오기 이렇게 다시 조금 회복까지는 안 해도 우리가 다시 설악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한 7년 6, 7년 후에 네. 아유, 좀 가슴이 아프네요. 아유, 자, 이렇게 시대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급변하는 과정에
사실 우리 일상과 이 명리학은 예. 뗄래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운세를 안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왜냐면 똑같은 해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한 사람은 지금 이 추운 겨울에 길거리에서 지금 군고구마 장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도대체 이 사주가 뭐냐? 어떤 사주의 영향을 받았게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한 사람은 군고구마 장사를 하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굉장히 궁금했을 텐데 그거 오늘 한번 저희들이 뭐 주말이고 하니까 한번 편하게 여쭤보기로 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짝퉁 윤석열이가 난리가 난 거죠. 예. 그 전에 네. 지금 아마 다음 주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도 주사에 아마 앞으로 재판을 임하실 것 같고 또 다음 주가 되면 우리 우파의 지도자 중에 한 분인 정광훈 목사가 또 여러 가지 고초가 올 수도 있다고 판단이 돼서 우리 월강사 법중에 하면 또 강력한 재주 중에 하나가 강력한 그 에너지를 좌지우지하는 그냥 심장을 울려주는 북소리 아닙니까? 그 북소리로 지금 힘이 쭉 빠져 있는 우리 우파 국민들을 위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또 정광훈 목사를 위해서 강한 기운을 우리 월강사의 강한 기운을 한번 넣어줬으면 좋겠다. 요새 공부한답시 아니 요새 기도한답시고 연습을 안 했는데 이거 잘 될지 모르겠네. 여러분 조금 이것도 매일 연습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짧게 했나요, 박사님? 아유 아닙니다. 뭐 기운을 불어넣는 게 무슨 뭐 짧게 길게가 없죠. 삼손 델라의 기운처럼 확 바람을 참 삼손은 저기지 머리카락이죠.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정광훈 목사께서 좋은 기운을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사실 또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기운을 불어넣어 주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이 같은 해 1960년에 태어난 윤석열 동명이인들이 있겠죠. 네. 근데 1960년에 태어난 이 윤석열들 중에서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한 사람은 군고구마 장사를 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들은 어떤 사주를 받았길래 어떤 운명을 받았길래 그런 결과가 나옵니까? 이제 그 윤석열 우리가 명품에도 있고 명품 비슷한 것도 있고 왜 그걸 짝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명품의 공식이 있죠. 네. 명품의 공식 중에 제일 중요한 공식은 신용. 짝퉁이 없는 것은 명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요, 박사님? 그게 공식이에요. 아무리 명품이라도 짝퉁이 없으면은 명품이 될 수 없어요. 그게 공식이에요. 무조건 짝퉁이 나와야 명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짝퉁 윤석열이가 등장했다라는 거는 윤석열이 명품이라는 뜻입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대통령 진짜 이 사주만 갖고는 기가 막힌데 이제 여러분들이 똑같은 생년월일을 갖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환경, 부모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또 성씨에 의해서 김씨냐 이씨냐 박씨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너무도 많이 들어서 아실 거니까 자, 이 사주 팔자 안에 들어있는 그 암호가 51만 8,400입니다. 남녀가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 미국이냐 한국이냐에 있느냐 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는 조금 거두절미하고 대통령과 똑같은 경자, 무자, 경진, 팔자가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
윤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요것만 요게 딱 보이는 현상만 제가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경자, 무자, 경진 이분이 60년생으로 66세입니다. 여기 66세. 근데 66세로 넘어가기 전에 갑오대운이었습니다. 62분은 경금이라는 팔자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금, 우리가 이렇게 쇠붙이라를 금이라고 하죠. 갑오대운의 갑목은 목입니다. 그래서 목을 우리가 경금 입장에서 볼 때 금금목해서 재라고 합니다. 재성. 많이 들었겠죠? 돈이요, 부인이요, 여자요, 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 직업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하늘의 별, 우리가 1년 12달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12운성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별. 하늘의 별에 12운성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거기에 갑오대운의 5화는 사지라고 합니다. 사지, 여기 사지 썼나? 안 썼구나. 사지, 죽을 사. 사지라고 합니다. 사지라고 하면서 육해, 병든다. 5화가. 그러면 목생화 불을 지펴야 되는데 이거는 목생화 계속 지피다 보니까 갑목 입장에서 이거는 죽어서 들어오는 겁니다. 목의 기운이. 그래서 갑목재로 시작해서 여기 자수, 경자생이 자와 오는 자 시계를 보면 이렇게 12시와 12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도 되고 이거는 충이라고 합니다. 충돌. 무조건 충이야. 와서 빡 자동차가 빡 치듯이. 그래서 화는 관성이요 해서 식상과 관성이 충이 되니 나의 직장이 날아간다. 관성은 직장이니까. 그리고 식상은 내 일거리니까 이게 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식당이고 커피숍에서 어느 차가 들이박아가지고 그날 장사 못하는 경우 있죠. 저 다시 인테리어 할 때까지 계속 장사 못하는 현상을 좌우충이라고 합니다. 충이니까 자동차가 와서 내 커피숍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타에 의해서 변화이고 돈이 충돌이 되니까 돈 떨어져, 차 날라가, 신발 떨어져, 애인 떨어져, 마누라 떨어져, 직업 떨어져. 재물과 직업으로 인해서 차가 들이박았으니까 그 사람 들이박은 사람하고 송사를 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송사와 구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럼 일반인들도 이런 걸로 송사가 이어지면요 보통 보니까 3년 이상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초3일 을미일입니다. 경금 입장에서 을미일, 오늘 을미일. 그리고 올해 을사년. 을사년에 을목 정제를 만나나 지지미에서 자미가 원진이 되니까 원진이라는 거는요. 남녀간에 원망한다만이 아닙니다. 이웃간에 우리가 저 아파트 층계 갖고 시끄럽게 싸우면 그게 원망입니다. 그래서 신경곤두서 세상을 원망하랴 한축된 말은 내 아내를 원망하랴로 세상 비관인데 목 신경줄이 고장으로 연결되니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헛다리 짚었고 뜬구름 잡지 말고 노는 것이 돈 버는 것이요. 칩거 하시오. 칩거. 꼼짝 말고 쉬시오. 이런 얘기는 을목이 정제로 내 거지만 돈은 내 거지만 연간 을경 요 연간 경자생이잖아요. 경자와 이 금이 을경금 합을 하니 내 것이 아니고 헛다리 짚는 겁니다. 그래서 정도가 통하지 않는 시기이다. 내가 바르다고 해도 내가 내가 훔쳐갔지 이렇게 해서 정도가 아닌 길을 갑니다. 이래서 윤석열 짝퉁도 난리가 난 겁니다. 대통령만 난리가 난 게 아니고 세상을 원망하려 내 아내를 원망하니까 아니 커피숍 장사 잘 버글버글해서 잘 되는데 저는 뭐 차가 저 트럭이 의도적으로 박았는지 지는 모르고 박았다고 하는데 차가 뭐 급속 뭐 어떻게 돼서 박았다고 하는데 의도적으로 박아서 내 커피숍을 작사를 내고 내 건물을 작사를 내니 이거 하늘에서 날벼락이 떠진 겁니다. 그래서 재라는 건 재물, 돈, 내 지갑에 돈을 내가 마음대로 쓰잖아요. 재물이라는 건 내가 극하는 것입니다. 극한다는 거는 없앤다는 게 아니고 지배를 한다는 겁니다. 지배를 하는 건데 신강, 강해야지. 내가 강해야지 감당을 하는데
내 지갑에 있는 돈, 지갑 이렇게 돈 갖고 있다가 어느 강도가 이걸 탁 채가는 겁니다. 내가 강하면 이걸 딱 잡고 그 강도를 내가 부여잡아갖고 작살을 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강해야지 감당하고 복을 누리는데 이 죄는. 그런데 이 식상, 여기 금생수 하는 것이 식상이라고 하거든요. 이 재물이라는 거는 일거리를 함으로써 재물이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식신이라는 강한 이렇게 원조의 윤활유의 기운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경자, 무자, 경진에 똑같은 뜻이죠. 이 경금이 내 돈을 딱 채가니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요 인수, 편인, 인수로 용신을 삼는 것이 격이 참 좋습니다. 격은 참 좋습니다. 상격, 이거 격이 좋으니까 이런 경우는 대통령도 되고 일반인들은 부자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재와 인수가 서로 극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불면증, 환각, 자문자답에 정신질환을 앓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아니라 이런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몹시도 어려운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몹시도 지금 번뇌하고 고뇌한다고 봅니다. 자,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모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는 없으니 내 시야의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에너지를 뺏어가는 관계에서 일정한 선을 긋고 이익과 성장을 가져다줄 먼 기회를 살펴보면서 조화로운 간격으로 유지하면 옳겠지요.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는 거리에서 이게 가까운 거리에서 소모하는 가까움보다는 성장시키는 멀어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끼리도 미국 가고 한국에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는 분산이 아니라 재배치이니 기운이 한 곳에 몰려 있을 때는 충돌을 일으키지만 먼 곳으로 나누면 흐름이 생기고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누군가와 다툴 때도 몸으로 막 부딪히면서 죽기 살기로 다투기보다는 잠시 떨어져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전략이야말로 운명을 헤쳐가는 좋은 전술이겠지요. 다음날 뵙겠습니다. 법주가 청장 분말 마니아가 됐는데 한번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숫가루 같이 생겼죠, 여러분? 미숫가루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요거 타서 드시면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고요.